세상의 변화를 읽자. 오늘도 영성교육 토크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학계기 저자 이명진입니다. 네.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이 자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르러 있습니다. AI 시대가 또 도래되면서 옛날보다 더 빨리 세상이 변화돼 가고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려니 어른들도 힘들고 청소년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네. 물론 뭐 미래학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뭐 어른들도 제일 걱정하는 게 자살입니다, 사실은.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울해지고 그러면 좀 공허감에 빠지고 이러거든요. 중요한 건 청소년들도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네. 사망의 원인이 가장 높은 것이 자살이라고 하네요. 네. 예. 네, 10대, 20대 청소년과 이런 청년들의 자살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네. 청소년 자살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학교 문제도 있고, 네. 부모하고의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네. 많다고 그러네요. 네. 보통 지금 제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일단 좀 크고요. 네. 또 가정 내에서 어떤 갈등,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고립,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네. 우선 뭐 학업적인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학업이 많이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 기존 그 교과 과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근데 어쩌면 AI가 많은 지식과 지능을 네. 가진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AI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식을 넣어주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네. 아이들이 틈이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측할 때는 이제 AI를 지식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식을 넣는 데다가 이렇게 교육에 집중되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은데, 네. 왜냐면 AI가 지금 오는 게 한 300년 동안 올 지식들이 막 일주일이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의 한계점을 느끼는 거죠, 인간이. 네. 그런 문제인데,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교육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이런 지식들을 AI가 잘 장착한 AI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네. 정말 그냥 삶이라는 거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원래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학업까지, 그리고 왜 하는지도 모르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삶에 대해서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좀 자살까지도 그렇죠. 연계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네. 뭐, 우리가 학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걸 미처 막 지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높아져요. 제가 보니까 중학교 정도가 되면 소논문을 막 쓸 정도입니다. 네. 너무 과한 거죠. 네. 그걸 따라가려니 얼마나 힘들까. 이게 첫 번째 하나인 것 같고, 꼭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능력을 사실은 인간이 원래 그런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다 그거를 다 어떻게 따라가죠. 쏟아내고 있어요. 따라가는 아이들이 그러다 있죠. 보니까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한계 지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세상에 네. 이렇게 계속해서 넣어주고 아이들한테 좀 과부하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 한계가 지식과 지능이 워낙 이제 AI 인공지능이 많이 가져버려요. 네. 지금도 이제 지능 자체가 지금 인공지능이 가진 지능이 한 120 정도 되거든요. 네. 웬만한 학생들 120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네. 드는데 지식의 싸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시대가 변했고 앞으로도 변하겠지만 워낙에 AI라는 이 부분은 급속도로 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급속도로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알면서도
좀 빨리 음.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그렇죠. 됩니다. 워낙 빨리 변하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그 맥을 잡고 가야 되는 건데, 그죠? 네. 자, 어쨌든 우리 시대가 지금 AI가 2030년이 되면 IQ가 230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를 2배 이상, 2배가 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그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인간이 뭔가 생각하고 뭘 하려고 하는 일을 가지고는 도저히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학생들도 지식을 쌓아도 안 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한계에 빠지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맞아요. 자기 한계를 느껴버리니까. 근데 네. 그래서 이제 AI 시대 다음으로 오는 게 이제 영성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영성의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지금까지 가져온 인간의 한계,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인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능력을 결국은 신성이라고까지 표현할, 신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그런 능력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죠. 그런 능력을 이런 지식으로 채워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운 시대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의 형태도 좀 바뀌어야 되고, 앞으로 시대에 필요한 네. 아이들을,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그렇죠. 좀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AI 시대가 되면서 지식으로 승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식에다가 경험을 플러스한 지혜를 갖춰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지혜를 갖추려고 하는데, 네. 영성의 시대는 지혜만 가지고 또 안 돼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신령한 품성, 신령한 성질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건데, 이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떤 존재 의식마저도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지금의 이런 교육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이거를 빨리 막기 위해서라도 네. 그런 대부분의 원인으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은 가정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좀 빨리 멈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 귀한 자녀가 그 학업, 공부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아이들이 내가 해도 인정받기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에 대한 존재를 그렇게 느낄 수 없을 때 아이들은 당연히 뭐 살고 싶지 않겠죠. 어른들도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빨리 아이들한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 그 다음에 일단 가정 내에서 좀 이런 갈등이 없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겠다. 그렇죠.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이 두 가지만이라도 빨리 우리가 좀 실천해서 더 이상은 이렇게 OECD 국가에서 우리 자살률이 1위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또 그 불명예뿐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이 우수한 우리의 민족이 이런 학업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자살이 1위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빨리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우리가 AI 시대를 돌입하면서 가장 염려해야 될 부분이 속도가 너무 빨리 변화가 오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대한 혼란이 와요. 이건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어른들이 그 혼란에 빠지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혼란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소외를 일으키게 돼요. AI가 막 230 정도 IQ를 가져버리면 뭐 모든 사회가 그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존재에 대한 소외를 느껴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해도 끝이 없는 한계에 대한 걸 느껴버려요. 그러다만 한계에 느끼면 어떻게 되세요? 우울해지죠. 내가 뭘 해도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런 거거든요. 일단 학업에 대한 부담 좀 줄여주고 또 그런 가정에서 좀 정말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그런 갈등을 보여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학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을 멈추기 위한 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부모님들이 자기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부모님들도 여기 자유롭지가 못해요. 맞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소외라든가 한계를 느끼는 건 부모들의 문제거든요. 네, 아이들은 부모 있는데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자기를 먼저 걱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는 자신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에 네, 말씀대로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자식한테 자꾸 뭔가 기대하게 되는 이런 부담을 그렇죠.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통 한 대학생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음. 살면서 본인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음. 호기심, 어쩌면 아이들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인정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뭔가 맹목적인 학업에 대한 부담은 빨리 좀 한 번쯤 전환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AI 시대와 함께 또 하나의 영성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게 막 오면서 여러 이제 변화들이 올 겁니다. 이런 걸 미처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그 자기에 대한 소외라든가 한계점에 도달하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변화 속에서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년들도 좀 더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네. 길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네. 해보면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강한 반항들을 좀 많이 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런 모습이 어쩌면 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아이들의 마지막 네. 뭐 모습이 바라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진심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교육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시네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AI 시대와 함께 영성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데 영성이라는 것은 신령한 품성, 신령한 성질을 얘기합니다. 신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우리 원래 아이들은 영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을 네. 해요. 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걸 믿어주지 않고 자꾸 옆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이게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더 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 네. 겁니다. 네.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이제 우리는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청소년 자살률이 자꾸 높여진다고 합니다. 매년 1.3%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깊이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성교육 토크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